요즘 뭐 또 강남을 비롯해서 다시 강북으로 번져가면서 부동산 붐이 이렇다 어쩌다 뭐 5, 60대가 집을 다시 산다, 애착을 벗어났다라고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20, 30, 40대가 살 능력이 안 되니까 돈이 있는 5, 60대가 집 좀 산 걸 갖고 또 정부가 부동산 바람을 엄청 붙이고 있죠. 법과 제도, 뭐 규제 등을 통해서요. 그래서 5, 60대가 집을 산다라고 하면서 지금 부동산 붐 바람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부분에요. 그 배경에 지금 또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빚의 속도가 정부의 예측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저는 현 정부의 임기 내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든 말든 나중에 이런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들로 인해서 이 수습되지 못한 채 빚이 터져버리든 말든 부동산을 활성화시켜서 경기가 살아나는 모양을 갖다가 보여주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도록 하고 대규모 재벌 건설사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데 치중하는 거지. 뭐 때문에 이런 위험한 일들을 계속 방치하고 거품을 키워가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9월 한 달 동안 가계 대출이 6조 1000억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이 은행들이 도대체 가계에 대출해 준 돈이 얼마냐 하고 금융감독원이 받아보니까 6조 1000억이라는 거예요. 예상보다 너무 빨라서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지금 은행들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빠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동산 최근에 이 바람하고 관련이 있어서 높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서 경제 성장률은 2%대인데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최소 2배 이상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추세가 되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0%가 넘어가면서 은행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왜 문제가 되나 하는 문제에서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는 부동산 문제라는 겁니다. 부동산에 거품이 발생한 경우 이 항상 금리가 상승할 때 거품이 터져버리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버블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이 만약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시키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될 건데, 이럴 때 한마디로 이 투기용으로 만들어진 부동산 투기용 가계부채들이 오른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들이 아마 이 부동산을 갖다가 내놓는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 부채 상환에 실패하게 되면 그때 이제 나오는 것이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생길 수 있죠. 자, 우리나라의 이 GDP의 가장 큰 축인 민간 소비가요, 지금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대 이후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이 3.3%인데 2014년 민간 부분의 소비 증가율은 1.8%에 이렇게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이 경제에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도요, 이렇게 2000년도 중반에는 58%였는데 이것이 2014년에는 49.3%, 즉 GDP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부분이 절반도 안 되는 상태로 왔습니다. 참고로 미국은요, 민간 소비가 GDP에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 가계 소득을 보면요, 이 2000년에 82.9%인데 2014년에는 81.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가계 소득 대비 가처분 소득이요, 즉 내가 버리는 돈 중에서 실제로 소비에 지출할 수 있는 돈이 2000년에는 80.6%에서 2014년에는 73.4%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부채로 인한 이자 비용이나 세금이 늘어났다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평균 소비 성향도 2000년에는 67.9%에서 2014년에는 61%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가계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가계에 돌아가는 목도 줄어든다면 결국 지금 가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계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명약관양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평당의 평균 가격이 4천만 원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고 부동산 광풍이 일던 2006년에 377만 원보다도 더 비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평당 4,350만 원이고요. 이게 지금 압구정동 이 구 현대 4차 같은 경우에는 평당 5,700만 원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 신반포의 이 아크로 리버뷰 청약에는 28가구 모집에 8,585명이 몰려서 4천만 원이 평당 넘는 고분양가에도 경쟁률이 306대 1. 즉 이것만 하나 받으면 대파라도 많이 남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양 현장마다 전부 돈을 싸들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일들이 투기꾼들이 지금 이렇게 줄을 섰다고 하는데요. 이런 강남 투기 붐이 기존 아파트 가격도 밀어 올리고 분당 일산에 이어 삼성 이사 유래지구의 집값도 더 올리고 있고 수도권 지역 전체까지 2008년 아파트 부동산 광풍 때처럼 이렇게 불을 지피고 있답니다. 이런 부동산 과열의 본질은요, 한마디로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것 같아 보이니까 정부가 경기를 띄울 속셈으로 재당첨 제한 폐지에 이어서 수도권 전매 제한과 주택담보대출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등 각종 규제를 풀어헤쳤고 초저금리로 투자할 데가 없는 돈들이 전부 지금 부동산으로 다 몰려들겠고 그래서 부동산 열풍이 이렇게 불고 그 대가로 9월 한 달에 6조 원 이상의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가계부채가 1,300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계부채를 내놓는 부채 대책이라는 것이 택지 공급을 줄이겠다. 그러면 앞으로 집을 더 적게 짓게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니까 뭡니까? 집 사라. 앞으로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게 할 게 별로 없을 거다. 그래서요. 장기적으로는 한마디로 이 주거 부분에 대한 공급 악화를 가져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확 뛰도록 만들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집 사라고 신호를 갖다가 보내니까 결국은 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게 하는 겁니다. 자, 투기 열풍은 서서히 안 식고요. 어느 날 갑자기 푹 꺼지는 것이 전 세계적인 예입니다. 한때 런던 부동산 이랬는데요. 요즘 런던 펀드런이라는 것이 지난 두어 달 전에 브렉시트 이 투표에서 영국이 탈퇴하는 걸로 나오고 난 다음에 런던에 있는 부동산 펀드들이 다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한간에 파다하고 런던이 세계 최고의 집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전 세계의 부정한 돈들이 런던에 부동산 투기로 다 몰려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 펀드를 조성해서 하는데 지금 그게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러는데 한국도 지금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됩니다. 자, 미리 대비 안 하면요 가계부채발 초대형 금융위기를 이렇게 불러들여서 다 이렇게 한국 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아고요. 미국에 금융위기가 오기 1년 전에 그 예측이 제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요 이런 저성장 한마디로 장기 불황의 국면에서 20개월 넘게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보이고 있고 이 중에 초인류 기업 2개가 요즘 삼성하고 현대차가 흔들거리고 있고 제조업은 기력을 상실하고 조선, 철강, 해운, 석유화학, 건설 등이 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물러가기 전에 부동산 파동을 일으켜서 부자들한테 돈 벌어줬다고 점수 따고 퇴임하고 나면 부동산 터져버릴 겁니까? 자,
정말 심각한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성장을 위해서는 건설밖에 없다라고 해서 정부가 이 건설 쪽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GDP 성장 기여 비율이 수출은 쪼그라들고 건설 투자가 51%라는 겁니다. 성장의 반이 건설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 건설에 의한 성장은 결국 가계부채의 증가를 동반하게 돼서 부채에 기반한, 빚에 기반한 성장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무시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터질 일을 감당할 거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 저출산이 보편적인데, 이 와중에 마지막 부동산 투기붐을 조성하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한 주범이 누군지, 이거는 꼭 잡아내서 나중에 역사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제가 내년쯤에 경제위기 온다고 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